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도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명절에 좀 일가 친척이 다 모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제 뭐 가족 여행 가거나 혼자 여행 가거나 이런 편이세요? 해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명절에 이제 진짜 고향을 내려간다거나 네. 뭐 가족끼리 뭐 모인다 이런 게 좀 점점 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차를 적게 쓰고 네. 이제 길게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황금 연휴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명절이. 그래서 공항 가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새.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또 임시 공휴일이 됐고 그렇습니다. 뒤이어서 또 이제 10월 3일에 개천절이 네. 있고 9일에 한글날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어서 붙이면은 진짜 정말 말 맞다는 황금 연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여행 간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딱 이맘때만 되면은 비행기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엄청 비싸졌어요.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미어 터지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진풍경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풍경이 비단 또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중국도 한국과 좀 비슷하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중국의 황금 연휴 기간이 또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엄청 길어졌죠. 네. 보통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년에는 그 추석이 보통 9월 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또 10월 1일이 이제 국경절 연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보통은 추석이랑 국경절 연휴가 거의 이제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살짝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연차들을 끼워 넣으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3주 이상 쉴 수 있는 그런 연휴가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이제 중국 분들도 네.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행 갔지 중국은 좀 가늠도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네. 그 지역만 옮겨도 거의 해외여행에 버금가는 국내 여행을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내에 이제 손오공 특수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대히트를 친 게임인 검은신화 50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보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은신화 50이 대체 국경절 연휴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국경절 연휴, 중추절 연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핫해진 관광지 중 한 곳이 이제 산시성이란 곳인데요. 네, 산시성. 네, 중국 내륙 지역에 있는 곳이고 산시성의 주요 불교 사찰들과 또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 이제 옥황묘, 승복사, 소서천 이런 곳들이 있는데 모두 이제 불교랑 서유기랑 이제 관련이 된 곳들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는 중국 내에서도 좀 생소한 지역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유기를 모태로 올해 출시가 된 그 검은신화 50이란 게임이 대히트를 치면서 이 게임을 했던 유저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상당히 많이 광고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유기를 다시 읽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서유기와 관련된 이런 관광 테마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거 이 게임의 배경이 됐던 산시성 불교 사찰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산시성 현지 여행사들은 지금 중추절 여행 예약이 전년보다 이제 뭐 300% 늘어났다.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호텔이나 숙소가 부족하다. 이런 즐거운 비명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중국의 중추절 연휴는 좀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이 많이 침체 분위기여서 또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들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이하게 원래 중추절 때 주요 관광지도 아니었던 산시성의 사찰들이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사실 이 검은신화 50 게임 출시에 산시성이 많은 공을 들였다고도 합니다. 네. 이 게임 배경 대부분이 산시성 주요 사찰과 산들이었는데 일부 캐릭터는 아예 산시성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산시성 문화관광국이 이 게임을 만들 당시에 이제 게임 제작 업체인 게임 사이언스사 중국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지역에 자기네 배경이 될 명승지 촬영을 하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런 중국 내에서는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좀 히트를 치면은 그 촬영장을 방문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게임이 또 이런 성지순례한 그런 곳이 아이템이 된다고 하는 건 좀 저한테는 신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렇게 지금 관광 특수까지 불러일으키는 이 검은시나 오공이 대체 어떤 게임인지 좀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게임이에요?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손오공이 주인공인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라라 슈퍼보드라든가 맞아요. 이런 약간 2차 저작물로 잘 알려진 이제 이야기인데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라고 하는 이제 명나라 때 나온 소설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이 서유기 원전 스토리를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 스토리를 덧붙여서 이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게임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좀 복잡하긴 해요. 이제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랑 이제 사오정 저팔계랑 같이 인도에 갔다 온 뒤의 스토리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불경을 갖고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손오공은 이제 투전승불이라고 부처로 승격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손오공이 이 부처 자리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제 화가산에 들어가서 은퇴를 해서 살겠다. 말하자면 이제 1000개의 사직서를 낸 거죠. 그랬는데 이 사직서를 받은 옥황상제와 천계 입장에서는 손오공이 이제 서유기 스토리 초반에 보면은 이제 천궁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또 화가산에 들어갔다가 또 쳐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진압부대를 보내서 다시 천궁으로 돌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화가산에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 병사들하고 싸우다가 죽어서 영혼이 6개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드래곤볼이 됩니다. 드래곤볼 스토리처럼. 그러다 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손오공의 영혼 중 하나가 화가산 원숭이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화가산 원숭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을 1000명을 받은 천명자라고 불리는 주인공이고 이 원숭이가 손오공의 나머지 흩어진 5개의 영혼들을 이제 드래곤볼처럼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스토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스토리죠. 원래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웹소설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 많은 유저분들도 이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가 이해가 어렵다 보니 이제 서유기를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서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예 서유기 책들이 다 품절이 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뭔가 딱 그 삼장법사와 그 손오공과 사오정과 저팔계가 딱 그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기까지는 그렇죠. 되게 익숙한데 이건 그 이후의 얘기라고 그 이후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서점에서 막 서유기가 다 품절됐다 막 하시고 아까 여행 특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뭐 얼마나 재밌길래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광풍인가 궁금해요. 대체 그 중국에서의 오공의 인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유저들한테도 지금 많이 팔렸고요. 네. 실제로 일단 판매량이 이제 글로벌 전체 이제 시장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출시된 지 사흘 만에 일단 1000만 장 이상을 팔게 되면서 이제 거의 올해 1위 게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1800만 장 이상 팔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연내로는 한 3000만 장은 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달 20일에 출시했는데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이게 한 제작 기간은 5년 정도 걸렸고 제작비는 4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판매한 액수만 따져도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원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죠. 중국에서는 지금 이 게임을 하겠다고 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콘솔 그 게임이 있다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파는 매장들이 물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팔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 있고, 뭐 대기표를 받고 사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게 PC로도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되다 보니 중국에서는 지금 고사양 컴퓨터랑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동이 났다. 엄청나게 팔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게 게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게임에 필요한 그런 각종 장비들까지 품귀 현상을 빚을 네.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은 좀 문외한이에요. 게임을 이렇게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서 네. 잘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중국이 만든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걸 봐도 약간 중국이 만든 게임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신이나 50은 좀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고 지금 계속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네. 이 유튜브에서 이 50 이 게임 속의 트레일러를 보고 나서 그 실제 플레이하는 그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대요. 아, 네. 근데 보면서 이게 진짜 중국이 만든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건 되게 영화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봤는데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오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기존의 그런 저평가된 그런 중국 게임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자님께서도 50 유저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네. 50 유저로서 좀 냉철하게 이 다른 중국산 게임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게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출시일 당일에 사서 어쨌든 엔딩을 봤기 때문에 제가 유저로서의 느낌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중국 게임이 한 단계 발전을 했구나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픽적인 면이나 그리고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훌륭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네. 지금 많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나 분석가들도 아 이거 올해 무슨 상 하나는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아마 유저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중국 게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었고 뭐 개중에 이제 뛰어난 작품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과금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런 지금 50 같은 게임을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게 자본을 들여서 이제 대작을 낸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 같은 거를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국 최초로 이제 나온 트리플 A 게임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근데 검은시나 50은 다른 부분보다 일단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제 제작진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찰들, 실제 있는 사찰들을 가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것과 그 실제 이제 모델들을 써서 뭐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쓴 캐릭터들 굉장히 입체적이고 잘 살아있는 게임이었거든요. 원본 서유기 내용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도 새로운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방식도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실 이 게임 시장에서는 아시아 문화 콘텐츠로 나온 거는 거의 대부분 일본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일본에서 일본 게임 업체들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일본 문화나 일본 역사를 주제로 테마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중국 전통 문화로 채워진 콘텐츠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우리나라 유저들도 많이 놀란 것 같고 이게 플레이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이제 서유기 원전 이야기 해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교의 그림이죠. 탱화도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미국이나 유럽 서양 유저들은 이 스토리 이해는 거의 뭐 포기했다.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방식에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중국 전통 문화를 많이 녹여 들어갔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게임 만든 회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게임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2014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제 뭐 대부분 일본이나 이제 미국이 콘솔 게임은 장악을 하고 있죠. 그쪽에 이제 명가들로 알려진 게임 업체들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이제 새로 세워진 신생 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핵심 직원들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텐센트 출신들이 이제 만든 기업이고, 텐센트에서 이제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또 중국 대형 게임사인 히어로 게임즈의 투자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투자를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트리플 A 콘솔 게임을 처음 만들어서 출시했다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서유기 기반의 지금 만들어진 50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전통 신화인 뭐 봉신연희 같은 이런 신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거다. 중국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50이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전에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은 미국이랑 일본이 이제 주를 점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진짜 도전장을 내밀어서 대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좀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콘솔 게임이 뭐가 있지 하면, 저는 게임 문외하니까 모르는데 실제로도 좀 찾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거 찾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쭉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류가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주변만 봐도 그냥 핸드폰 붙잡고 모바일 게임 하는 분이 가장 많고, 이제 집에서 이제 PC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나 뭐 엑스박스를 꾸준히 취미생활로 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탄하게 콘솔 시장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MMORPG에 좀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이 좀 제기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뭐 시장 자체의 문제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이 콘솔 게임은 특히나 이 트리플 A 게임들의 경우에는 보통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50도 한 5년 이상 걸린 게임이고, 대부분 게임들이 나오는데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의 대작을 만들 것인가, 집중 투자를 해서, 그럼 그 기간에 사실은 이제 양산형 과금 게임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게임들이다 보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단기 성과 목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 문화로 정착이 된 나라인데, 이런 장기 프로젝트가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4월에 출시됐었던 스텔라 블레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작년 9월에 출시됐던 피해 거짓과 같은 대작 콘솔 게임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두 작품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게임 시장은 이제 일본이 좀 네. 장악하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성과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하향세를 그리는 거 아닌가? 뭐 방금 이제 좀 뭐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뭔가 게임 주가만 요새 보더라도 네. 되게 오랜 시간 좀 하향 곡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네. 끝나면서 더 심해지기도 했고, 네. 물론 게임 산업이 좀 변화가 주기가 되게 짧고 빠르게 일어나고 성공하기도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 게임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장기적인 네. 목표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들을 하면은 게임 시장이 사실은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지난해 이제 게임 시장,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19조 7천억 원대라고 하는데, 뭐 전년 대비로 이제 10% 이상 줄어들었다. 20조 원대가 드디어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침체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 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게임 시장은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야들처럼 뭐 강력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시장인데, 결국엔 그런 시장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갑이 든든해져야
소비 여력이 있어야 게임도 사고 이제 소위 과금 게임들을 얘기를 하는 그 현질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콘텐츠 시장 자체가 이게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파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지만 본인이 이제 자주 보던 거를 이제 알고리즘화를 해가지고 내가 전에 봤던 거 기반으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대작 하나 딱 만들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중 성향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유형을 따라서 만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됐어요. 이런 대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흥행이 될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뭐 이게 콘솔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플랫폼 성향과 관계없이 본인 취향별로 하고 싶은 게임만 사서 한단 말이죠. 이게 대중적인 게임이든 아니든을 떠나가지고 예전에는 뭐 우리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했다 때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거의 민속놀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전 국민이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런 대작은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완전히 파편화된 소비자들의 취향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어떤 유저층을 끌어들여서 얼마나 판매를 할 것인가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게임 이런 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진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면은 결국엔 뒷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이제 뭐 인적 자원 투입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야만 장기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사이언스는 뒷배가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거죠. 대형 업체들이 직접 투자를 뛰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여력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게임 주식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제약사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신제품 출시 전까지 뭐 좀 주목을 받으면은 좀 올라갔다가 오히려 그 성패 여부에 따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단기 성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양산형 게임 제작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점점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이게 모바일 게임은 성장 한계가 늘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 계층 자체가 10대, 20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MZ세대들은 이 유행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빠른 세대입니다. 예전의 세대들보다 훨씬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게임도 잠깐 떠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갈아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예요. 이쪽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이 되면은 탄탄한 유저층을 가지고 있는 건 콘솔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점점 이쪽 AAA 게임 시장에 뛰어들려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스텔라 블레이드든 피해 거짓이든 이런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결국엔 이 시장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뭐 정부에서도 뭐 지난 5월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 이런 콘솔 게임 제작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전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부분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게임은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게임이 그렇게 뭐 아이들 공부를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이런 거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됐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은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시장은 게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걸 그냥 냅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중국 정부도 굉장히 달라진 거죠. 중국 정부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부에서 아이들 이제 하루에 게임 몇 시간 이상 못하게 통제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섰다가 이번에 180도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좋은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게임으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국가 간 경쟁도 되게 치열해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게임 사업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임 이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 될 거니까 한국에서도 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런 변화되는 시장의 흐름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게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게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이게 확실히 네. 뭔가 배경 지식을 알면은 관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검은 신화 50이라는 소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오늘부터 이제 이런 연휴에 집에서 이제 날 잡고 게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이제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게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50도 한번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이제 댓글에 저희한테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감사하죠. 네, 네. 그럼 이제 기자님이랑 소통을 한번 하면서 어땠냐, 어쨌냐 이러면서 대댓글 좀 달아주실 거죠? 달리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이랑 추석 때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AK 라디오 월드아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